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10불 코리아에서 이제 운영진을 맡고 있는 방기현이고요. 카메라 앞에서 이제 제가 이것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제가 막상 카메라 앞에 서 보니까 정말 어색하네요. 솔직히 카메라 울렁증이 좀 있긴 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일단 몰랑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몰랑이를 좋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이고요. 작년부터는 이제 정보 컴퓨터,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정보 컴퓨터라는 교과목이 있는데 그 교과목에서 시간 강사 및 교사를 했었고요. 지금은 작년 12월부터 어쩌다 보니까 사회복무 요원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지금 29인데 28에 시작해서 내년 30에 끝나거든요. 좀 깝깝해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 길이 뭘까 찾아보니까 이제 그냥 교사가 더 낫겠다 싶어서 교사를 하고 있고요. 학부 때 교직이수를 했고 지금 컴퓨터공학으로 대학원을 입학했는데 중간에 다른 대학원으로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교육학 석사고요. 지금까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과 교육 두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궁금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메일과 깃허브 남겨놨고요. 시간이 없으니 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그래서 어쩐지 좀 자주 보이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할 수 있는데 10불 코리아에서 10년차 오거나 예정입니다. 올해 10월이 되면 이제 저희 10불 코리아도 1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 별로 한 거 없어요. 별로 한 거 없는데 오늘 간단히 한 거 소개해드리면 이 카메라 세팅 이제 제 거 장비고요. 그 다음 저기 밖에 보면 이제 배너가 보였을 거예요. 배너 디자인이 참 단순하죠.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 설리번 프로젝트라는 이제 교육봉사 프로젝트를 같이 운영을 했었고요. 올해 초에 또 다른 커뮤니티들과 연합해서 이제 다른 해외에서 한국의 커뮤니티를 이제 알리는 활동을 좀 했습니다. 커뮤니티, 그럼 이게 정말 뭘까요? 혹시 커뮤니티 활동을 참여하고 계신다, 여기 말고요. 손? 어느 커뮤니티? 탄세플로. 이거 원래는 커뮤니티가 뭘까 하고 이제 QR코드를 찍어서 단체로 투표를 올리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페이스북과 함께 사실 저희 10불 코리아가 시작을 했어요. 사실 이 슬라이드 만드는데 3분의 1을 시간을 썼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닥치는 대로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2010년부터 이제 최근까지 이제 뒤에 코리아 또는 서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커뮤니티들을 찾아봤어요. 물론 코리아나 서울에 안 붙은 커뮤니티도 있겠지만 아무튼요. 이름 짓기 참 쉽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커뮤니티가 페이스북과 함께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10불 코리아도 2013년 이제 10월에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 그 뒤에 쭉 보면 여러분이 아마 익숙한 커뮤니티도 보일 거고 그렇지 않은 커뮤니티도 보일 거예요. 이 글씨 크기를 조금 더 키우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커뮤니티가 이렇게 많을지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누락되는 커뮤니티가 있다면 혹시 메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SNS를 이제 활용을 해서 커뮤니티가 이제 발족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페이스북의 위기가 좀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해보다가 또 얼마 전에 트위터가 망하기 시작했어요. 트위터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API 조회를 제한을 걸거나 아니면 이제 각종 버그에 이런 게 있고 인스타그램으로 그럼 옮겨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새로운 개발 커뮤니티가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각각 커뮤니티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장소에서 그리고 각자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가 어떤 게 확실히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그리고 커뮤니티가 아마 처음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커뮤니티 참여해 보시지 않은 분들에게 몇 가지 좀 오해를 이제 제가 풀어드리고자 물론 기존에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뭔 또 똑같은 소리 하는 거니 하고 좀 재미없게 들을 수 있어요. 일단 취업을 위한 모임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사실 이 커뮤니티를 10년째 참여하고 있는데 취업에 도움이 되냐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랬으면 저는 사회복무요원이 아니라 전문연구요원을 그전까지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 전문연구원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애초에 커뮤니티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취업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애정을 기초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뭐냐 하면 저는 그냥 가족 같은 존재다. 애정이다. 제2의 가족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간단히 비슷한 개념을 찾아보면 평생교육 분야에 이제 학습 공동체라는 용어가 있어요. 사실 학습 공동체와 그다음 커뮤니티가 가장 비슷한 형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학습 공동체다 보니까 또 일어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 일단 기술 모니터와 그다음 특성 기술 대변인이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단 우리 커뮤니티 말고 이제 제가 최근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우분투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이제 저에게 하소연하는 게, 아니 캐노니컬에 물어볼 것을 자기 커뮤니티에 이메일을 보낸대요. 근데 캐노니컬에 이 맡은 일은 캐노니컬이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우분투 사용자 커뮤니티, 그러니까 사용자로서 어떤 역할에 집중하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어떤 커뮤니티가 어떤 것을 이제 말했다 해서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변을 했다, 아니면 어떤 영향력이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 계시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플풀이 구리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절대 공식 의견이 아니고요. 발표자 개인의 의견이고, 또는 발표자 개인이 아니라 그냥 그 해당 발표만의 주장일 수 있어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이제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면 터준위원회가 있거나 아니면 공식 포럼, 공식 지원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커뮤니티 말고 이제 어떤 GDG나 아니면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권리 포기서라는 이제 영어로 디스클레이머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밑에 명시하는 커뮤니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회사와 관련 없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 번 말하는 커뮤니티가 많은데, 여러분도 이제 혹시 좀 발표 주제가 조금 크리티컬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그 어떤 회사의 기술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의 사례를 소개할 때 이런 부분을 명시해 주는 게 나중에 오해를 만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오거나이저고 저 뒤에 이제 오거나이저, 다른 오거나이저 분들이 계셔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운영진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왜 운영진이 아니라 오거나이저라고 불리길 원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참고로 이 오거나이저라는 의견은 이제 저기 뒤에 계신 이제 두님께서 오거나이저라는 명칭으로 바꾸자라고 제안을 해주셨고요. 사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깊게는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보건대 리더, 영도자도 아니고요. 근데 그래서 관리자라고 부르기도 요즘 시대엔 안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시삽이라는 단어가 네, 더욱 아니죠. 그럼 오거나이저가 어떤 단어일까 한번 찾아봤어요. 조직자래요. 그래서 조직자는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람을 모아서 조직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오거나이저가 뭐냐 생각하면 사람을 이제 모으는 역할이 가장 알맞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 사실 명확한 의미를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오거나이저를 근데에서 한국말로 바꾼다 했을 때 적합한 대용어가 생각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한번 구글에 쳐봤어요. 그랬더니 뭐 밑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노동자, 농민들의 대중 속에 들어가 조합이나 무산 정당을 조직하는 사람, 전혀 안 맞죠. 그래서 오거나이저가 그럼 자원봉사자와 어떻게 다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자원을 지어봤어요. 이상해요. 혹시 여기서 억지로 오거나이저 하시는 분들 없죠? 없을 거예요. 그냥 봉사자를 지어봐도 이상해요. 왜냐면 노동을 하고 있겠지만 이게 또 노동자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둘 다 지어보니까 뭐 더 이상하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커뮤니티의 어떤 구심점이 되는 사람을 오거나이저라고 할 수 있고, 어떤 기수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커뮤니티 오거나이저가 되고 싶어서 자신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이제 어떤 커뮤니티는 우리 커뮤니티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발자들의 커뮤니티가 다른 커뮤니티와 좀 별다른 특성을 갖고 있긴 해요. 그럼 다른 커뮤니티와의 어떤 관습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예, 기괴한 관습이라고 좀 지어봤는데요. 요즘엔 좀 나아지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일단 대표나 아니면 높은 사람을 설정하기 원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장이라는 개념을 만들고요. 일단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랩장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에 조금 큰 교회를 가면 셀장이 있고, 그 다음 어떤 스터디를 가도 스터디장을 정하고, 그 다음 뭐 여러분 회사나 아니면 일반적인 조직에서 팀장이 존재하죠. 또 어딘지 장이 존재하는데 저희 커뮤니티는 일단 명목상으로는 대표 내지 장이 이제 차원님이다만 차원님이 권한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개발자 커뮤니티 말고 다른 커뮤니티를 가보면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혹시 쓰레기통 모형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직장에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바로 이해할 거예요. 그 담배를 피다가 중요한 의사가 결정되거나 아니면 회식 자리에서 중요한 의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드리면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굉장히 배가 사공으로 가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비슷한 의견을 가진 참가자들이 우연히 담배를 피거나 우연히 밥을 먹어요. 그러다가 떠들고 놀다가 이거 하자라고 이제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하는데, 기존 사회 조직에는 굉장히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도 이런 경우가 있고 안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안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럼 우리는 장이라는 걸 만들고 왜 도대체 의사결정은 이렇게 대충 되는 것일까를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구성원들은 대표한테 무언가를 떠넘기는 것이 익숙하고 장은 떠맡는 일이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장이 굉장히 누구도 되고 싶지 않은 자리, 즉 일이 너무 많고 그다음 책임질 게 너무 많으면 어떤 위임, 즉 구성원들한테 이제 권한과 책임을 이제 분배하는 게 부족한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를 어떤 성격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를 찾아봤더니 저는 딱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전문적 봉사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서번트가 일종의 비서나 아니면 이제 도우미 같은 존재이죠. 그래서 구성원들한테 이제 목표, 저희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C++ 개발자들에게 저변 확대를 하는 게 목표이겠죠. 그래서 조직 그 자체, 그래서 저희 C++ 코리아에 뭐 어떤 회원이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오거나이저가 많아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구성원들의 성장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리더와 구성원 간의 신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떤 조직 성과, 저변 확대라는 성과를 달성하게 하는 리더십이 이제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이상한 사실이 있어요. 전문적 봉사자라는 말이 어찌 보면 괜찮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라 해서 그 기술에 굉장히 정통한 건 아니에요. 뭐 저조차도 C++ 코리아 커뮤니티를 지금 10년째 참여했지만 C++를 그럼 잘하냐라고 하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들보다는 오래 녹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전문가 집단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냥 두 번째는 뭐 제가 교회 청년부도 뭐 이끌긴 했지만 교회 시스템과 일정 부분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봉사라는 것에는 대가 없는 게 분명히 따르긴 하지만 그게 좋은 봉사가 있고 나쁜 봉사가 있는데 굉장히 그것을 우리는 어떤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해서 그 사람의 노고 같은 거나 그런 걸 당연시 여기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적 봉사자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에 대한 전문성과 그다음 헌신과 노력을 기반으로 하는 봉사성,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전문적 봉사자라는 이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데, 뒤로 가서 좀 더 이상해요. 자, 그러면 기술의 유행을 줬는 개발자에게 커뮤니티란, 혹시 커뮤니티를 여러 개 참여하고 있다, 아니면 여러 개를 참여해 본 적이 있다? 네. 시플플 코리아 전에 어떤 커뮤니티를 그럼 참여하셨죠? 저요? 네. 그 전에 없어요. 네, 그 전에 없다. 커뮤니티 활동을 좀 오래 하다 보면 꼭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원래 이야기를 길게 하려 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움이 되는, 자신이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되는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결론만 말하고 이유를 안 말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성숙한 기술이 고리타분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일단 저희도 시플플 코리아가 10년이라고 지금 3번째 말하는데, 상대적으로 신규 사용자가 요즘에 점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사실 시플플 미더업을 열기 전에 저희가 세미나를 했었는데, 오던 사람 또 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운영진으로 영업당하신 분이 몇 명 계실 거예요. 누군지 말 안 하겠어요. 하지만 이제 거의 다 못해 썩은 기술로 비춰지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시플플은 계속 발전하는 언어다. 두우님이 설명했다시피 물론 그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반박시 여러분 말이 옳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발전해야 되는 언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커뮤니티가 그러면 어쨌든 기존에 정체되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왜 분명히 기술은 발전하는데 커뮤니티는 발전을 못하느냐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커뮤니티들 이제 이끌기 위해, 그 다음 따르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있을 건데,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역시 또 그 실시간 투표는 생략을 할 거고요. 사실 저희가 생각해 보기에는 커뮤니티에 어떤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면 이 새로운 회원이 어떤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어떤 자세로 이제 참여하면 좋겠는지 우리가 말한 적도 없고 기대한 적도 없고, 그리고 생각해 본 적조차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알아서 잘, 그 다음에 깔끔하게 센스 있게 말할 거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우리도 바쁜데 무슨 신입 회원을 챙겨야 되냐 이런 소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돼서 그 구성원이 어떤 리더로 성장한 데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요. 혹시 나루토를 저는 안 봤습니다. 그냥 따온 거예요. 비유하자니 이게 가장 적합해서, 커뮤니티의 어떤 리더나 아니면 오거나이저나 혹은 이제 그냥 일반 유저라 할지라도 이 커뮤니티를 어쨌든 구심점을 잡고 이끌 사람이 필요한데, 이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약 찬원님이 러스트 커뮤니티를 정말 창립하고 넘어간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구심점이 될 사람이 누군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커뮤니티 오래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음 영도자, 즉 다음 호카게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애써 외면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분명히 딜을 잃을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누군지 알고 있고 그 사람의 의사는 별 상관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부족한 점을 느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족한 점을 느끼게 되면 그 니드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니드가 발생해요. 그럼 누군가 해주겠지 하다가 한참 기다려요. 그럼 이제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와요. 주도성이 생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커뮤니티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보다 저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일단
어떤 커뮤니티에서 리더가 어떤 것을 안내하거나 지지하거나 하는 역할보다는 모든 사람의 참여와 기여를 이제 촉진하고 그다음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보는데, 왜냐하면요, 혼자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혹시 어렸을 때 UCC라는 단어를 생각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크리에이터로 바뀌었죠. 예, 뭔가 창조한다는 거, 사실 교직에서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우리는 크리에이터로 하지 않고 디벨로퍼로 하지만. 그래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기 전에 대부분 개발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이 엄청나게 불타오를 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블로그를 만들어요. 네, 벨로그를 만들거나 아니면 노션을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겠죠. 주제를 선정하고 플롯을 짜고 그 다음에 발행하기 전에 임시 저장을 하고, 예, 바빠요. 네, 나중에 다시 쓸어보니까 맥락을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발행되지 않고 묵혀둔 글에 저예요. 그냥 GitHub 레퍼를 만들어봐요.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안 하시죠? 저도 포함해, 저도 그래요. 그래서 어쩐지 푸시와 커밋이 줄어들고, 사실 코딩을 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뭔가 올리기는 뭔가 부끄럽고, 그래서 펜딩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올렸어요. 근데 리뷰는 없고 이슈만 생길 때가, 저는 일단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런 경험 가지신 분도 꽤 많아요. 아니면 이제 저작권 이슈 때문에 그것을 저장소를 내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앞에 두 번은 아주 기술적인 거니까 그런 기술적인 거 너무 어려워, 그러면 뭔가 요즘 돈 벌이도 되고 그다음 뭔가 쉬울 것 같아서 시작을 해봐요.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거죠. 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제대로 하려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카메라나 마이크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예, 저번 미더백에 오시면 이제 카메라나 아니면 이런 게 저렴한 거여서, 예, 이렇게 발표 화면이 동시 녹화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카메라로 제 얼굴이 화질이 좋게 녹화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예, 카메라를 샀고요. 그 다음에 이 녹화 장비도 샀어요. 예, 생각해보니까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제 지갑을 가벼워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누가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 막상 유튜브에 댓글 같은 거나 반응 같은 거 보면 영상 화질이 구리거나 음질이 구리면 뭐라고 댓글 남기시더라고요. 예, 뭐 그냥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에서 보는 거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영상 촬영의 어려움도 있고요. 사실 촬영은 제가 하지만, 예, 편집해 주신 분 따로 계셔요. 예,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예, 예, 영상 촬영한 것보다 편집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편집이 어려움이 더 크고요. 사실 편집만 해서 끝이 아니에요. 유튜브에 올려요. 아무도 안 봐요. 다행스럽게도 저희 커뮤니티는 1000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개인이 한다면 이거에 10분의 1도 안 돼요. 구독자가. 그래서 배포해서 이게 늘 알려지긴 더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돼요. 예, 그냥 망연자실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협업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으면 커뮤니티를 꾸려서 할 수도 있지만, 물론 우리 커뮤니티만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커뮤니티들이 모인 커뮤니티도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메타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열리지 않았지만 이제 코리아 커뮤니티 데이라 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분야의 커뮤니티가 이제 모인 자리가 있었고, 그 다음 최근에 이제 인프라 쪽 커뮤니티들이 모여서 오픈 인프라 커뮤니티 데이라는 행사를 또 열었어요. 공동 행사를 넘어서 뭐라 해야 될까요? 사실 이걸 마지막까지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공동 행사를 넘어서 우리가 커뮤니티가 정말 발전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 오늘 이제 커뮤니케이션 시간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 리더보다 저는 추종자, 팔로워가 되는 것을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관련 리더십 이론에 의하면 이제 조직의 성공에 있어서 리더가 기여하는 것은 많아야 20% 정도래요. 그럼 결론은 80% 이상을 리더가 아니라 그 구성원, 즉 팔로워들이 어떤 조직의 성공, 커뮤니티의 성공, 아니면 원활한 운영 같은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와주시는 것도 80% 이상의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네, 여러분 스스로 이제 박수를 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스스로요. 그래서 어떤 카리스마 리더십, 즉 굉장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언변이 좋고 아니면 많은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많은 기술적 도움이 되는 멘토거나 구루거나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열심히 참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거리 많이 생성하고 그 다음 어떤 토론거리 많이 생성하고 아니면 여기 이렇게 모여주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이제 하자면요. 참여를 넘어서 여러분이 기여를 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 씨뿔뿔 코리아 운영위원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마 연내에 저희가 신규 운영위원을 선발을 할 거예요. 예, 사실 선발이라 해놓고, 예, 사실 우리가 그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혹은 이제 경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예, 그런다 해서 아무나 통과되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의 그건 있겠죠. 그래서 문은 아래 보이시는 이제 리크루트 나 아니면 그냥 저희 범용 이메일은 컨택트로 문의를 주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커뮤니티에 합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 정말 내가 이런 것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토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시간을 얼추 맞췄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목과 전혀 상관없는 발표 자료를 만들고 나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아무도 생각해보지 않은 주제라는 것은 제가 감히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이제 좋다, 커뮤니티를 해라라는 발표도 많았지만 하지 말라라는 발표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럼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아닌 커뮤니티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여러분이 많은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커뮤니티 말고 다른 커뮤니티를 찾아가더라도 이제 대충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커뮤니티 운영진이 어떤 노고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